네, 이번 시간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 헤겔이 생각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 먼저 그의 철학사에서 그리스 철학을 지역에 따라 이탈리아 철학과 소아시아 철학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철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밀레토스 학파에 속하는 철학자와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을 포함하는데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등 이러한 소아시아 철학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각적이고 물질적 측면을 탐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레토스 학파에서 봤듯이 그들은 이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료의 문제를 연구를 했었던 것처럼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함으로써 철학을 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쪽의 철학자들은 피타고라스,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엠페도클레스 등이 있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봤을 때처럼 이탈리아 철학에서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물질들이 어떠한 질서에 따라 또 어떠한 법칙에 따라 이 자연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탐구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세적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관념적이고 사상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겔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을 세 가지의 변증법이라는 사고 체계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외적인 변증법은 밀레토스 학파나 혹은 원자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외면적인 형태의 물질의 변화 과정, 그것의 어떤 변화의 이론을 탐구하는 그러한 사고 과정을 외적인 변증법에 속한 철학이라고 보고, 내적인 주관적 변증법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나 엘레아 학파와 같이 주로 관념과 사상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이 존재 세계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체계를 내적인 변증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또 다른 변증법으로서 객관적 변증법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대립을 통일하게 만드는 절대자로서의 생성을 말하고, 그러한 대립들의 통일을 말하는 점에서 변증법 자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헤겔은 자신이 변증법을 좋아하고 변증법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와 같은 변증법적 철학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 변증법으로서 헤겔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그의 철학의 일반적인 원리인 생성에 대하여 다룹니다. 생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독일어로는 das Werden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는 비존재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헤겔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는 비존재와 마찬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리 말하면 존재와 무는 동일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가 동일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철학의 원리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것이 A에서 B로 변한다고 할 때에 그 변화 과정 중에 그것은 A도 아니고 아마 B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A로서 존재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존재와 마찬가지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비존재한다는 것에 어떤 특별한 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존재는 비존재 이상의 것이 아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과정 중에는, 변화 중에는 동일선상에 있는 같은 의미라는 것인 거죠. 그것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 어떤 것도 존속되거나 동일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 동일성을 잃어버린 존재는 존재라고 할 수 없죠. 그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같은 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모든 것은 흐르기 때문에 어떤 고착된 존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설명을 합니다. 참다운 것은 되어가는 것, 생성이지 있는 것, 존재가 아니다. 참다운 것은 되어가는 것, 생성, 변화라는 것이죠. 있음과 존재, 그리고 있지 않음과 비존재, 이러한 단어들은 결국에는 진리가 결핍된 추상 개념이고 최고의 진리는 오직 생성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 생성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성 속에서 존재와 더불어 비존재도 간직하게 된다. 결국 운동 그 자체가 원리가 된다. 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이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의 가장 중점적인 의의는 바로 생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서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생성이 바로 존재와 비존재의 구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겔은 좀 더 설명합니다. 오성적인 분석적 사유는 있음과 없음을 각기 분리하여 이들 모두를 참이라고 하고 타당화시킨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성은 타자 속에서 한쪽 것을, 그리고 그 한쪽 속에서 바로 그의 타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이며 절대자인 것이 바로 생성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이제 오성과 이성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철학사를 통해 계속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탐구를 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헤겔의 입장에 있어서의 오성, 당대의 그 오성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인식 방법입니다. 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감각적인 인식 방법에 의하면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별이 되죠.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다는 것은 감각적인 분석적 방법에 의하면은 구별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이성적인 인식 방법은 무엇이냐? 이성적인 인식 방법은 현상계를 초월하는, 감각계를 초월하고 절대적인 것을 지향하는 인식 방법인데요. 그와 같은 인식에 속하게 되면 어떤 것이 A에서 B로 변할 때에 A와 B만을 바라보는 어떤 A와 B를 구별하는 것을 오성적인 인식 방법이라고 하면, 이성적,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의 그와 같은 A에서 B로의 변화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A와 B는 그것이 변화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A는 이미 B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B 또한 A를 어느 정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존재나 비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라는 거라는 거죠. 헤겔은 이와 같은 존재와 무 그리고 생성에 대한 그러한 이념을 자신의 대논리학이라는 저서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대논리학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순수 존재와 순수 무는 동일하다. 존재는 존재도 무도 진리가 아니며 존재가 무로 또 무가 존재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미 이행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리이다. 서로에게 이미 이행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달리 말한 거죠. 타자 속에서 한쪽 것 그리고 그 한쪽 속에 그의 타자가 포함되어 있음. 서로에게 이미 그것이 존재와 무는 서로 이행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와 무를 가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헤겔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진리는 이들 존재와 무의 무차별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각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대립자 속에서 소멸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진리는 따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서 직접적으로 사라지는 운동, 즉 생성이다. 앞의 표현에서는 이미 존재와 무는 서로에게 이미 이행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의 대립자 속에서 소멸한다는 것, 소멸한다는 의미에서의 또 생성에 대한 표현을 달리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 원리를 고찰했다면은 일반적인 원리가 이 실제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를 헤겔은 이제 고찰을 하고 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일반적인 원리였던 그러한 생성을 이제 보다 자연 철학적인, 그러니까 이 자연을 구성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이제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겔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철학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겔은 3세기경 철학자인 섹스투스의 글,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지금은 사라진 그의 저서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 섹스투스의 글을 통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시간 개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섹스투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시간을 최초의 물체적인 실제라고 보았다고 전한다. 시간이 물체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뒤를 보면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은 과정의 추상적 직관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감각적 실제라는 것이다. 시간은 과정의 추상적 직관이다. 예.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1초, 2초, 3초라는 어떤 진행이 실제적으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라는 것은 과정, 그 무엇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직관입니다. 변화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병원에서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것을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시술을 이제 상당 기간 하고 난 후에 깨어났을 때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과 같이 바로 거의 수면 마취에 들어가기 전과 그 이후가 이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고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수술이 끝났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와 같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어떤
변화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시간은 멈춘 것처럼 여겨집니다. 곧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과정, 순수한 변화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실제 세계, 이 전체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라는 일반적 원리가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각적 실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순수한 변화이며 또한 순수한 개념으로서 절대적 대립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간의 본질이란 있으면서도 또한 없는 것으로서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규정도 주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죠. 시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변화에 대한 느낌, 변화에 대한 추상적 직관이라는 점에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와 마찬가지로 생성이라고 하는 순수한 형식으로 인식된 본질을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실제로 간주하려 할 때 이 합당한 것으로는 결국에 시간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원리를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표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당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개념,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개념, 변화의 개념을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시간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 양식으로서 첫 번째로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실제의 표현은 바로 불입니다. 불이야말로 이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직관되는 것이긴 하지만 극히 추상적인 인간의 어떤 내적 추상 개념에 속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존재와 비존재라는 두 계기를 하나의 지속성을 지닌 청체로서, 즉 과정으로서 나타내고자 할 때 이에 합당한 어떤 물리적 실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결국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어떤 인간의 의식에 직관되는 내적 개념이죠. 그거 말고 물리적 개념이 없을까라고 얘기할 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것을 바로 불로서 표현을 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 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질을 띤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은 절대적인 불안이며 존속 존립하는 것의 절대적 해체, 타자의 소멸, 또한 자기 자신의 소멸, 정지하지 않는 것, 꼭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 불의 속성과 어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과정으로서의 그 불, 실제 형식으로서의 불을 이제 보다 세밀하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형체가 있는 사물의 형태의 변화를 뜻하는 불은 일정한 규정하에 있는 것이 변화하고 전환되는 것으로서 증발 또는 기체화를 나타낸다. 예, 불이라는 개념 말고 불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불의 속성을 로서 이제 세계를 보게 된다면은 불은 어떤 것을 증발시키고 기체화를 시키고 어떤 것을 해체시키고 태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에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자연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위로 향하는 길, 그러니까 분열의 길과 아래로 향하는 어떤 통합의 길을 불로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이미 많이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불은 이제 타 올라가는 어떤 위로의 속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위로 갈 때 불은 더욱더 강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태우고 분열시키고 해체를 시키는 어떤 분열의 길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간다는 것은 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불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분열과 통합의 형태가 다시금 합체가 되고 통일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상징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분열의 길과 통일의 길, 그러니까 위로의 길과 아래로 향하는 길이 이 세상에 이제 불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의 실제들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을 순환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불로서 표현했는데요. 우주를 만든 것은 신도,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살아있는 불로서 이것이 자기의 법칙에 따라 타오르고 꺼지고 하는 것이다. 결국 불은 영혼이다. 예, 이 우주 전체가 결국엔 살아있는 불로서 영원 전부터 이미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어떤 살아있는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볼 때 결국 불이라는 것은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해겔의 이제 해석인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로고스로 가는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정신적인 실제이자 원리로서의 로고스로 나아가는 어떤 해석의 단초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자연은 그 자체가 과정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꺼지는 살아있는 불로서 자연 전체가 결국에 과정이다라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자연 철학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본질이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최초로 파악한 철학자로서 헤겔이 공적을 돌리고 있습니다. 헤겔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으로 과정과 인식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다른 철학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로고스를 다루는데, 로고스가 이제 바로 이제 불이고 이 전체 변화, 생성의 원리이자 그 원리 자체를 말하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로고스를 설명하고, 또 혹자들은 이제 그것을 신으로서까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헤겔은 이제 그러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로고스, 이 원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로고스라는 변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운동의 그 원리를 우리가 진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귀결에 따라서 감각적 확신은 진리일 수가 없다고 한다. 예. 인간 인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확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에 따르면은 존재는 비존재와 동일하고 그것은 언제나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은 어떤 변화의 임시적인 것을 감지하는 것일 뿐이지 확고한 진리로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과정의 도상 중에 있는 것을 임시적으로 감각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서의 그 느낌인 그 감각은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 감각적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변화하는 그 도상에 있는 것을 감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속에 있는 직관에서 볼 때는 이 변화의 원리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화의 도상에 있는 것을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난 상태에서 보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잠속에서 보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에 우리가 깨어난 상태에서 감각 속에서 파악하는 것들이나 잠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나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현명한 것은 일체를 지배하는 이성, 로고스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로고스 사상을 이제 펼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전체 세계의 변화의 원리, 이 변화를 주관하는 불 자체,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것을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로서 표현할 때에 인간의 이성과의 인간의 그 인식과의 어떤 결합,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겔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사상을 또다시 펼쳐 보이면서 그것을 통해 헤라클레이토스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일체를 지배하는 로고스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섹스투스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오성은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깨어 있을 때 오성, 지성은 마치 창을 통해서와 같이 감정의 통로를 거쳐 밖을 내다보고 주변적인 것들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논리적인 힘을 획득한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일단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겔은 설명하죠. 깨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의식을 지니고 일반적인 원리에 어울리는 존재의 진상을 깨우치면서 동시에 자각적인 상태에 있는 것. 예. 어떤 자각된 상태에 있는 어떤 깨어있는 의식 상태,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의식을 지닌 그러한 상태, 그러한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올바른 원리, 그 로고스의 일반적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섹스투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고스에 도달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자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섹스투스는 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전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보편적 내지는 신적인 오성과 이와의 합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이 되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진리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체를 이루면서 보편적인 것인 거죠. 이게 로고스의 특징입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그 전체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로서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신적인 오성인 로고스와 우리가 바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이 되도록, 그리하여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보편적이고 신적인 로고스에 우리를 관여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섹스투스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며 상유하는 모든 것은 신적인 오성에 참여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보편적인 오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 헤겔은 이거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보편적인 것을 의식할 때의 의식만이 진리를 향한 의식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 뭡니까? 보편적인 것이 바로 로고스죠. 그러니까 로고스에 관여하여 우리가 의식할 때, 로고스에 관여하여 우리가 사고할 때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결국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지, 그러한 지가 바로 진리를 의식하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다라고 얘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토록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존재란 유동적이어서 감각적으로 확신된 것은 그것이 있다고 여기질 때에 이미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그렇게 얻어진 지혜는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그는 지가 성립되는 데에는 어떠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곧 보편적인 것을 통한 인식.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한 어떤 지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보편적인 신적 로고스에 관여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겔은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마치고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상 아래에서의 사물의 고찰입니다. 스피노자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이 어떤 신적인 이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스피노자 혹은 헤겔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선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헤겔의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